날 것 그대로의 라이브 토크 뉴스 헌터스 시작합니다. 첫 순서 이슈박입니다. 태진 앵커 달러 가진 거 좀 있어요? 달러요? 네. 없네요. 네. 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평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 또 환율도 무섭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화를 갖고 있다가 졸지에 벼락거지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 보가는 지금 환율이 1,500원까지도 올라갈 거다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 경제가 좋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위험하다고 봐야 할지 헷갈리는데 오늘 이 두 분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영 교수, 염승환 LS증권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네. 어저께 갑자기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한국 원화를 개입을 했어요. 이게 미국이 구두 개입을 한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 네. 아니 왜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의 환율을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일 없겠지만 뉴스 헌터스에서 김종원 앵커님의 출연료 미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종원 앵커님은 가만히 계신데 제가 가서 막 부장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종원 앵커님 빨리 출연료 드리라고. 알고 보니까 종원 앵커님이 저한테 갚을 돈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대신 막 목소리를 높인 그런 케이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삐딱하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네. 올해부터 이제 우리나라 미국의 대미 투자 200억 달러씩 1년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MOU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불안하면 그걸 약간 미룰 수도 있다라고 써 있거든요. 아. 그러면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투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환율이 불안하면 우리 투자 받을 거 못 받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네요. 하나는 또 원화가 너무 약세이다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들, 뭐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들 이런 데가 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자기 걱정하는 멘트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사님, 이 베센트 장관의 발언 이후에 환율이 좀 떨어지는 듯하긴 했었는데 다시 또 1,470원대로 올랐습니다. 그럼 뭐 이제 이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좀 해프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해프닝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우리나라 환율 오르는 게 좀 부담은 돼요. 왜냐하면 200억 달러 우리가 이제 연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아마 작년에 뉴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무조건 200달러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뭔가 영향이 좀 생긴다. 네, 그러면 맞아요. 투자금이 확 줄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만약 이런 상황처럼 만약에 환율이 1,500원, 1,600원 혹시 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외화 유출 좀 부담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0달러 투자가 아니라 뭐 100억 달러만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200억 달러를 다 하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자꾸 불안정해지면 미국 입장에서도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투자를 받아야 될 돈을.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한 하나의 좀 발언을 저는 좀 한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올라왔다는 거. 지금 환율은 사실은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했던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 체력에 비해서 네. 원화 가치가 좀 저평가돼 있다. 네, 이렇게 네. 좀 발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 거는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뭐 펀더멘탈 이걸로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뭐 오늘 사실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데이터는 팩트니까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달러 사냥하고 계시거든요. 달러를 바꾸려고 해요, 다. 네. 국민들도 그렇고 이건 기업도 그렇고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국인이라고 우리가 속칭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 내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돈보다 해외로 이제 달러를 살려는 그런 돈이 더 많거든요. 실제 네. 1월 데이터도 좀 그렇고 그 연초에 또 그게 굉장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그거기 때문에 베센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잠깐 뭐 영향을 주지만 본질은 결국 이 내국인 투자들의 좀 그 달러 사냥이 좀 약간 멈추거나 진정돼야 되는데 그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본질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발언이 나와서 잠깐 흔들렸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한 반나절밖에 효과가 안 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환율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연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한 1,480원 터치하면서 한번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때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구두 개입도 했고
또 뭐 서학개미들을 국장으로 돌리기 위한 뭐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막 내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내려가는 것 같은 게 지금 뭐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1,480원 터치한다 하니 정부가 내놓는 이런 대책들이 뭐 예를 들면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걸 고치는 게 아니라 그냥 에어백만 잘 터지게 그냥 임시 방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결혼했고 아마 종원 선생님도 결혼하셨을 텐데 네. 그 부부 싸움할 때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뭔가 굉장히 극적으로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약간은 눈치 보고 참고 네. 좀 이따 얘기하기. 그러니까 화가 약간 누그러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비유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쏙쏙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환율 시장에서도 쏠림이 싹 생기기 시작하면 왠지 방향이 글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책이 한번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데 네. 구두 개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알려진 바로는 구두 개입할 때 사실 실개입도 약간 합니다. 왜냐하면 구두 개입만 해서는 효과가 없으면 안 되니까 실개입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실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걸 한 번쯤 개입해서 꺼주고 개입해서 꺼주고 하는 과정이 아마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실탄이 무한하진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환율과 관련된 부분은 전 약간 두루마리 휴지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이 남았을 때는 줄어드는 게 별로 안 느껴지는데 조금 줄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없어지잖아요. 네. 예, 그런 느낌의 환율은 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쓸 때를 잘 봐가면서 좀 대응하고 밟았다가 뺐다가 밟았다 뺐다의 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네. 아직 많이 빠지진 않았다. 그러니까 실탄이 아주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아주. 그러니까요. 네, 비유를 너무 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싸진 거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그건 아니다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돈이 많이 풀려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런 그 일각의 우려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달리패로 화도 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해외 기관들은 다 우리 환율이 1,400원대 초 정도로 내려갈 거라고 그러는데 M2 오버 GDP가 미국의 2배라서 이렇다. 지난 10년도 이랬는데 갑자기 그때까지는 아무 있다가 오늘 이 순간에만 환율이 이렇게 변화할까요? 자, 오늘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동결을 했는데요. 이사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실 동결도 부족하다. 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 메커니즘은 그렇잖아요. 이 금리가 오르면 환율을 상승이 억제되는 게 맞긴 하는데 현 시점에서도 이런 금리 조정으로 환율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랑 똑같은 게 지금 환율 상승의 원인은 명확하게 내국인 투자에 해외 증권 투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금리 올린다고 환율이 떨어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면 금리차, 이게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에 따라 환율도 움직여요. 네. 네. 금리차가 좁혀지면 환율이 떨어지고 금리차가 벌어지면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한국 돈의 가치가 더 낮기 때문에 네. 이게 당연히 이제 달러가 강해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거든요. 네. 한국은 금리 동결 사이클로 갔어요. 네. 심지어 이제 오늘은 뭐 인상 얘기까지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일본은. 네. 근데 그렇게 보면은 금리차는 더 좁혀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금리 또 그러면 올린다고 또 환율이 떨어질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가 이게 작년과 비교해서도 훨씬 지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한 번 한다고 이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만 해외 투자 이렇게 많이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원화 가치가 유독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이게 얘기 들으면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원화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엔화는 네. 더 떨어졌어요. 아, 그렇죠. 엔화가 많이 떨어지긴 대만 했죠. 통화도 네. 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12월까지 통계를 보면 대만 통화보다 우리가 덜 빠졌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 3국이 다 같이 빠진 거예요. 아, 동아시아 달러가 국가들이. 약한데도 어. 그 이유는 이제 미국에 다 투자하는 국가들이죠. 그렇죠. 관세 때문에. 아. 그런 좀 공통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미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 사실은 많다가 데이터로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학개미를 한국으로 돌리는 거고 오늘은
뭐 보니까는 얼마 전에는 수출 기업의 외환 거래를 단속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어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환율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다만 크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기업들이 이런 거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눈을 이제 켜고 보는 거예요. 첫째, 수출 대금을 받아요. 그럼 네. 그걸 원래 달러로 받으면 서울 외환 시장에 와서 풀어서 달러가 공급이 되면 달러 가치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수출 대금을 받아서 그거를 서울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 대금 같은 걸 대신 그걸로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그걸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 하게 되면 한국은행 총재한테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 없는지. 그리고 향후에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해서 지금 수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좀 이따 받기로 하는 게 있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지금 검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작년에 요 미스매치가 좀 컸었어요. 그래서 네. 올해도 요거 검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이거 해갖고 적발한 금액이 1월에서 11월 정도까지가 한 3조가 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하루에 거래되는 달러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4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400억 달러를 뭐 원화로 환산하면 이거는 사실 6조? 6조가 아니네요. 예, 60조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하루에. 봤을 때 예, 네. 하루에. 그러니까 2조 대 60 곱하기 한 200거래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거라서 효과는 있겠지만 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비슷한 맥락인데 구글이 미신고 해외 거래소, 그러니까 뭐 코인 같은 거 거래하는 이런 거를 다 차단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게 우리나라에선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인터넷에선 이것도 정부가 이러는 거 아니야? 외화 유출 막겠다고? 라고 하는데 이거 뭐 음모론입니까? 아니면은 구글이 그냥 혼자 하는 겁니까? 근데 이거는 음모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바이낸스가 세계 그 최대 그 암호화폐 이제 거래소죠. 근데 여기서 많이들 거래를 하시는데 맞아요. 실제로 근데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정책상 그게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앱으로 사용 어렵다. 다운을 못 받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좀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음모론으로.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 구글 측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하나의 좀 그냥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음모론으로 좀 여겨질 수는 있지만 그냥 저는 정책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환율 뭐 문제 때문에 뭐 또 이렇게 해외에 나갔던 달러를 들어오기 위해서 그런 거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주식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앵커님 주식 하시나요? 저 조금 했다가 네. 너무 피를 많이 봐서 몸살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저는 이런 말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네. 저는 네. 여기가 제 무릎이다라고 말씀을 농달이시네요.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코스피 곧 5,000피를 넘어갈 예정입니다.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증시도 같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교수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원화 가치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떨어지면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살 때보다 나중에 원화를 또 다시 달러로 바꿀 때 더 문제가 약간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원화가 약세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죠. 예전과는 다르게 외국 투자자들이 환 해지를 이제 하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또 하나의 차이고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잘 나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기업인데 네. 뭐 수출 기업하는 기업이냐면 반도체나 자동차, 원전, 방산 이런 거 수출하는 네.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수출해서 달러를 받잖아요. 네.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로 표시한 이 기업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외국인이 며칠간 매도를 해요. 팔아요. 네. 예전 같으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좀 빠지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죠.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받쳐주고 네. 우리나라 기관이 받쳐주고 또 이런 패턴들이 최근에 관측이 되는데 저희 들어오기 전에도 염 이사님이랑 말씀 나눴지만 약간
우상향하는 모멘텀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에 대한 믿음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예전과는 좀 달라진 국장의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사님, 근데 사실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 또 최근에는 현대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면면히 들여다보면 나머지는 좀 그다지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주가가 오르니까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투자하신 분들마다 이제 다르겠죠. 내가 네. 만약에 삼성전자, 현대차를 최근에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네. 못 오르는, 특히 이제 가장 한국에서 좀 요즘에 부진한 섹터가 배터리, 2차 전지. 맞아요.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안 가거든요. 네. 내수 소비주. 이쪽 좀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의 그런 문제, 그 현상이 아니고 미국도 지난 한 3년 꾸준히 올랐잖아요. 네. 근데 흔히 이제 M7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이제 빅테크 7개, 뭐 거의 테슬라나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이제 7개의 회사를 칭하는데 네. 그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올랐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맞아요. 그 유명한.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가 지수 오른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 지수로 끌고 가는 건 흔히 시가총액이 큰, 덩치가 큰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가는 거지 그들이 오르면 지수는 오르지만 못 오르는 기업은 펀더멘털이 안 좋거나 이런 기업들은 계속 밑에서 헤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수가 오른다고 다 좋아할 수는 없고 네. 내가 지수 오를 때 거기에 맞게 좀 괜찮은 기업들을 잘 투자했는지 거기에 따라 성과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르면 좋다. 뭐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제 이런 말도 나와요. 지금 환율이 너무 오르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로 좀 예를 들어보면 삼전이 2021년에 8만 전자였던 게 지금 14만 전자잖아요. 이 원화로만 계산하면 50%가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이걸 달러로 환산을 해보면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거 뭐 기껏 해봤자 15% 정도밖에 안 오른 거다. 그러니까 좋아할 거 없다. 뭐 이런 좀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율이 너무 원화가 절하가 되는 것에 대한 한탄일 수 있고요. 그런데 네. 주식시장 자체만 보면 삼전을 갖고 계신 국내 거주자다. 원화를 쓰시잖아요. 그렇죠. 굳이 달러와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 잘 샀구나. 3배 됐구나라고 네.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요 환율이 지금 구조적으로 조금 원화가 약세인 부분은 아까 네. 말씀 저희 나눈 것처럼 우리나라 펀더멘탈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뭐 네.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요것들의 사실 피해는 국민들이 뭐 물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면은 네. 요즘 이제 좀 주식 오른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오르는 게 주식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이 주식 팔아서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요즘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오르고 네, 네. 뭐 금도 오르고 은도 오르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원화 빼곤 다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럼 여기서 되게 헷갈리는 게 이거 경제가 좋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경제가 위험하다고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는 느낌은 좀 들어요. 자산시장 중심으로 팽창하고 있는 느낌이 네. 들고 예전에는 이 두 개가 원래 자산시장과 실물시장이 좀 같이 갔다면 어떻게 보면 저희 코로나 때 굉장히 뭐 재난지원금이라던가 미국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면서 네.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쭉 오면서 어떻게 보면 실물과 자산시장이 좀 이격되는 부분도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까 연 이사님 말씀처럼 자산이 지금 미국으로 자꾸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원화의 가치라는 것들은 점점 좀 초라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경제가 좋아졌다라기보단 일부분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확히 1분 후에 빅토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